브리핑 3부 문 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당대표 시간입니다. 여야의 대표를 맡고 계신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명 최고위원님 괜찮으십니까? 왜? 네, 괜찮아요. 왜요? 지지난주 고개를 푹 숙여 계신 모습이 안 좋았는데. 아, 네.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아닙니다. 자, 아마 첫 얘기가 이게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 어쩌면 취임 첫날이라고 하나요? 정기국회 첫날에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어제 네.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됐죠. 뭐 전쟁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 이 부분부터 먼저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그러니까 뭐 예상은 됐던 거죠. 아, 예상을 한 겁니까? 예상은 뭐 돼 있던 건데, 근데 조금 윤석열 정부가 좀 조급한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시기적으로 당대표 취임 4일 만에 정기국회 개회식이 있던 날입니다. 첫날인데요. 어제 개회식이 있던 날이었고 정기국회 첫째 날.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 당대표 취임 축하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 축하한다. 조만간 만나자. 이래놓고 이틀 만에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영수회담 제안을 2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손을 내밀었더니 칼을 내민 거죠. 칼을 내밀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상되긴 했지만 좀 조급하다고 느끼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 좀 그럴듯한 뭐 혐의로 소환을 뭐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너무 황당한 그 혐의로 한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어떤 허위 사실 이런 것이 아니고 주관적 판단을 뭐 국회에서 이야기했다든가 또는 어떤 기억적 어떤 판단 이런 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사법적 잣대로 들이대면 이렇게 하면 정치하는 사람들 이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고발 안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등등의 시기와 내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지금 이제 바닥에서 반등할 줄 모르는 이게 대통령 지지율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뭐 장신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만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민의힘 내분 사태가 이게 방법 없이 지금 끝이 언제 날지 모를 정도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추석 민심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조급하게 되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국면 전환용으로 들고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우려했지 않습니까? 정권의 위기를 수사와 기소라는 도구를 가지고 돌파하려고 하는 정권 운영 기조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검찰공화국이 될 거다라고 우려한 것이 아니나 다를까 딱 나타난 겁니다. 자, 좀 말씀을 이제 많이 하셨는데 사정정국 그 얘기도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9월 9일이 이제 공소시효입니다. 뭐 안 부를 수는 없는 또 시점이기도 하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근데 하필이면 9월 1일이냐 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미 최고위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의원이 개인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건데요. 그게 무슨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다음에 손을 내밀었는데 뭐 칼을 줬다고요? 아니 세상에 손을 내밀었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봐달라는 겁니까? 나 당대표 됐으니까? 나 야당 대표 됐으니까 이제 나 수사하지 말고 봐줘. 뭐 이런 거예요. 그런 황당무계한 얘기는 정말 앞으로 이 지긋지긋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된다는 게 저는 너무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니 전쟁이다 이런 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일반 개인들은요. 일반 국민들요. 그냥 범죄를 저질렀으면은 사실은 다 떨고 계세요. 그러면 소환하면 가서 본인의 그거를 억울한 점은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사법적인 그 판단을 받는다니까요. 근데 꼭 빽 있고 돈 있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꼭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요. 자기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싹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 이 힘을 가지고 지금 싸우는 형국으로 지금 또 이거를 호도하는 이런 지금 형국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백현동 이 사건이요. 이 사건은 뭐냐면 용도 변경을 해준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갑자기 지금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 4단계가 뛰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상하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다음에
저기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 이상하잖아요. 그거 아니 후보 때 대선 후보 때 그럼 이재명 후보한테 그거 못 물어봅니까? 당연히 물어보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자기가 용도 변경한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거 당연히 허위사실 걸리지 않겠습니까? 왜냐? 국토부도 난리가 나겠고, 예, 자기네들 그런 적 없다 그럴 거고,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강제성이나 협박 없었다 그래요. 그냥 협조 요청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지. 당연히 이거는 뭐냐? 공직선거법 위반의 허위사실이 돼요. 그다음에 네. 9월 6일 날 되는 겁니까? 아니 지금 변호사시니까 더 잘하시잖아요. 9월 6일 날이 지금 공소시효 만료예요. 예. 만료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도. 당연히 소환해야죠. 예, 피의자인데. 그렇죠. 9월 9일이 예. 만료겠죠. 예, 9월 9일. 예. 그다음에 이거 또 있어요. 네. 허위 사실이. 네. 새누리당이 대장동 공영 개발을 막았지만 내가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새누리당이 대장동 공영 개발을 막았어요? 그 구체적인 거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것도 허위 사실이죠. 그다음에 알고 봤더니 그 백현동 문제는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수사한 거 이제 일부가 밖으로 언론에 나오고 네. 있는데 그 이재명 이 대표가 이재명 대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당시로 돌아가서 시장 선대 본부장 출신이 그 민간업체에 그 영입을 한 뒤에 갑자기 이 4단계나 뛰어넘는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숨기려고 이렇게 거짓말한 거다. 이런 게 조금씩 다 나와요. 그다음에 온 국민이 다 아는 또 사건이 있어요. 그 김문기 씨 돌아가신 네. 사망한 김문기 씨 하고 9박 10일 동안 해외여행 가서 놀러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공무로 갔는지 놀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해외여행 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모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그럼 국민들 보기에 이거 다 거짓말이네. 근데 이거 수사 안 합니까? 고발 들어왔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미주알 코주알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후보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가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련해서 그때 윤석열 후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손해만 봤다. 그런데 결국은 계좌가 공개돼 가지고 아니 김건희 여사는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그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보니까 계좌가 공개되니까 결국은 이득을 본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통정매매 사실까지 드러난 거, 계좌번호 계좌까지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거 선거법 위반 사실 9월 9일이면 네. 공소시효 끝나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뿐만 아니고 수원대학교에 말하자면 고발이 들어왔어요? 잠시만요. 고발이 다 돼 있죠. 그거. 그러면 그것도 그게 무혐의인지 기소인지 그러니까 그걸 제 말씀 좀 얘기하겠죠. 들어보세요. 제 말씀 좀 민주당에서 들어보세요. 고발한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다 돼 있죠. 그다음에 수원대학교에 김건희 여사가 특채로 들어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경쟁자가 있었잖아요. 네. 공개 채용이었잖아요. 공개 경쟁 채용이었거든요. 이것도 허위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또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여러 수십 명 한 6, 70명이 나서 가지고 이재명 아들이 고려대학교입니까? 거기에 수시로 들어갔다. 그래가 기자회견하고 난리가 났어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정시로 들어간 거예요. 시험봐가 수능으로. 네. 말하자면 이런 게 완전히 허위 사실이죠. 그러니까 국토부가 협박했다. 국토부는 협박으로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촉구한 것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협박으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토부가 감사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주관적 판단을 사법적 잣대로 판단하는 게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법을 고무줄로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고려시대 때 무신 정권이 있었잖아요. 네. 80년대 무신 정권이 있었고 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무신 정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고려시대 때 무신 정권은 칼제비들이었습니다. 칼제비. 진짜 칼. 진짜 칼이죠. 예. 칼제비들로 이루어진 무신 정권이었고 예. 80년대 전두환 군사 독재 정부의 무신 정권은 총제비 정권이었어요. 네. 그럼 지금 윤석열 정부를 무신 정권이라 비판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이 정부는 누굴로 이루어진 저 무신 정권이냐면 법제비들입니다. 법제비. 그러니까 칼제비, 총제비, 법제비로 이어지는 이 한국 역사에 있어서 무신 정권이 또다시 나타났는데 이 지금 보세요. 집권 여당이 엉망진창이죠. 경제는 지금 있잖아요.
지금 아니, 66년 제 말씀 좀 이재명 대표 들어보세요.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왜 66년 지금 만에 무신정권 얘기까지 왜 66년 하세요? 만에 고려시대 100억 얘기까지 달러, 하고 있어요. 66년 만에 100억 달러 무역 적자가 나타나고 이 난리를 치는데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를 이런 식으로 모욕 주고 이런 식으로 정치 보복하면 경제가 살아납니까? 민생이 살아납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기를 합니까? 네. 저는 윤석열 정부가 도대체 취임한 지 지금 이 지금 100일 동안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지금 66년 만에 무역 적자가 지금 100억 달러 넘어갑니다. 뿐만 아니고 미국에다가 다 해줄 거 다 해줬더니 지금 결국은 문제를 보조금 벗어나서 못 받아가지고 얘기하고 우리 계세요.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팔리지도 못하는 알겠습니다. 이런 지금 상황에 신경을 써야지 이재명 정치 보복의 현안이 되어 대표의 있어요. 지금 개인적인 알겠습니다. 사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안 되는 질문만 한번 거죠.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예. 아마 취지가 아니 지금 저도 이거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예. 예, 답을 해야죠. 네. 그럼 보세요. 지금 계속 대통령을 막 공격하고 있잖아요. 네. 이재명 이 대표의 얘기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이 선거법 위반이 야당 대표일 때 일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대선 후보 때 온 국민들 앞에서 범죄 저지른 거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무신정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국민들한테 모욕감 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셨어요. 국민들이 그거 모르시는 분 계세요? 그거 알고 대통령 뽑으신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하도 법을 어기고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조국 사건 때 우리가 다 봤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이러니까 제발 그 법의 잣대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서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잘못하지 않은 건 잘못하지 않는 대로 그 공정한 잣대로 수사를 좀 해달라.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이렇게 해서 저는 뽑아주셨다고 봐요. 그것도 국민들이, 포함이 되어 예, 있다고. 예.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지금 당대표가 돼서 권력자가 됐어요. 힘을 가졌죠. 이거 하려고 지금 셀프 공천 받아가면서 국회의원 배지 단 거 아닙니까? 당원 당규 막 고치면서까지. 그러면 이렇게 힘과 권력을 가져가지고 자기 범죄에 빠져나가려고 하면 국민들이 그거 용납하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의미 야당 대표입니까? 야당 대표 정도 됐으면 본인이 떳떳하게 나가서 자기 범죄 행위부터 제대로 소명하고 죄가 있으면 처벌받고 그래야 되는 게 야당 대표죠. 네.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요거는 민주당은 뭐 이재명 의원 지금 또 대표 구하겠다고요. 네. 온 지금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홍위병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라든지 국민의힘 쪽의 수사는 줄줄이 통보도 안 되고 무혐의 쪽으로 많이 가는데 왜 하필이면 민주당 쪽은 이렇게 되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건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보세요. 국민들이 그것도 다 아세요. 네.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였어요. 대선 후보여니까 맨 앞에 서 있었잖아요. 그분이 국민 앞에서 쏟아내는 그 얘기 중에 저거 거짓말이네. 저거 거짓말이네. 그러면 그거 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고요. 어떻게 보면 수사가 계속 지금 정권 교체된 이후로 수사를 빨리 제가 못했던 것 같아요. 못했던 것이 오히려. 그러니까 예. 지금 막바지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후보입니까? 사실 후보는 아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영부인이 될 사람이었잖아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고소 고발이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공소시효 지났기 때문에 수사 못 한다고 경찰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줄줄이 뭐 무혐의 기소 안 한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또 정치 공세로 나갑니까? 그거는요. 감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사팀 안에 네. 수사관들도 누구는 마음속으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 누구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 다 섞여 있어요. 어디에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봐줍니까? 알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 오래간만에 전재수 의원님 말씀 듣고 요 주제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예. 정민규 최고께서 그냥 생기가 도십니다. 아니 생기가 도는 게 아니고 아니. 좀 분노해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 아니 솔직히 의원님. 국회의원들이요. 자기네 권력 있고 힘 있어가지고 보통 국민하고 다른 혜택을 많이 입잖아요. 그런 분들이 세상에 죄 지었으면은 나가서 소명하고 당당하게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대선에서 경쟁했던 두 사람이 아니 있었는데 경쟁을 해도 승자에게는 무딘 칼, 패자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윤석열 가혹한 칼을 들이대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고소 고발된 거요 그러니까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대선 아마 민주당이 후보가 상고로 아니었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수사 결과가 그러니까 나올 거예요. 김건희 그거 갖고 따지면 여사가 돼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대선 후보가 아니었죠. 마찬가지로 김혜경 여사도 대선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소환해가지고 출두해서 조사 다 받고 결국은 기소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도 대선 후보가 아니었지만 아니 그거는 소고기 사건인데 공소시효 지났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 허위력, 허위경력, 허위수상실적, 수상실적 경력 공소시효 이력을 부풀리게 한 지났다잖아요. 거를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라잖아요. 어디에 적용하냐에 따라 틀립니다. 이거는 허위 사실을 자백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부르지도 않고 지금 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그 결과 나온 거를 가지고 우리가 국정감사 때 이번에 그거 확인하고 문제를 삼으셔야지 내용도 잘 모르신다면서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정치적으로 경쟁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쟁하는 와중에 숱하게 많은 사람들의 고소고발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승자가 된 대통령에게는 전혀 이게 전부 무혐의 불송치 그 무혐의 누가 했는지 아니 그러니까 아세요? 제 말씀 좀 공수처가 들어보세요. 했어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네. 그렇게 되고 정치적으로 경쟁했던 패자에 대해서는 돈 130만 원 가지고 129군데 압수수색을 하고 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감사원, 국정원까지 모든 대한민국의 말하자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수사기관들이 다 나서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고 왜 윤석열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이라는 측근 검사를 기용을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기용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왜 검찰총장도 없는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계속해서 임명을 미루면서 4차례에 걸쳐서 700명이 넘는 검찰 인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인사에 반발해 가지고 100명이 넘는 검사들이 사표를 쓰고 나가는 상황을 왜 만들었는지 정부 요직에 왜 검사 출신들을 그렇게 많이 보냈는지 대통령실에 왜 그렇게 많은 검찰 출신 검사들을 왜 대통령실에 그렇게 포진을 시켰는지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이러려고 그랬구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바본 줄 알으세요. 자 이재명 대표 소환 얘기가 좀 길어져 가지고 요건 요 정도만 하고 아마 평행선을 계속 갈 것 같아서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 그 고발 사주 의혹이요. 공수처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 그것만 기구잖아요. 있습니까? 그것만 있습니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뭐 좀 다른 얘기니까. 거기뿐만이 아니고 여러 의혹을 제기했던 언론 지금 유튜브 그 회사 사무실만 압수수색하면 되는데 집까지 다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뭡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권 잡으면 우리가 말 안 해도 그 경찰이 알아서 다 한다. 지금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모 씨 영장 제발 좀 경제 살리고 민생 살리세요. 이런 식으로 사람 때리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법제비로 이루어진 무신정권이라는 소리 듣는 겁니다. 무역 적자 신경 쓰세요. 부패한 사람들. 고금리 고환율. 그다음에 이재명 의원이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민생이 살아나고 수출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시니까 계속 민생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예. 지금 뭐 말씀하신 거는 아마 열린공감 TV 이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가장 놀라야 되는 게 초청 명단 취임식, 특히 김건희 여사 일가 수사한 경찰관이 취임식에 참석을 했다. 이게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전지서원님 말씀 생기가 도시는 정미경 최고님 말씀하죠. 예, 요거 지적이 이건 수사 압력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지금 이거요. 이것도 지금 내용이요. 이렇게만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수사한 경찰관이에요. 수사할 경찰관인가요? 수사 거봐요. 잘 모르시잖아요. 그냥 막 언론에서 이걸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수사한 경찰관인지 수사할 경찰관인지 그러면 수사할 경찰관이라는 거는 없어요. 수사한 경찰관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수사한 경찰관이 여기
그 취임식에 갔는데 그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할 사람이 아닌데 네. 한 번 한 사람은 그 다음에 이 수사 안 해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그 상상을 초월한 논리다. 민주당 야당은요. 예. 지금 김건희 여사를 탁 목표 지점으로 한 거예요. 왜?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털어도 나올 게 없나 봐요. 그러니까 약한 골이라고 생각하고 김건희 여사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취임식 초청 명단을 놓고 그거를 일일이 지금 하면서 이게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해도 너무하는 거죠. 언론기관에서 보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어느 언론 보도냐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 지금은 네이버 검색해 과연 누가. 보세요. 수두룩합니다. 네.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수사할 요 차이다. 네, 예. 아니 수사한 사람이 거기에 그 중에 한 명이 아니 수사했고 갔는데 지금도 수사하고 있는 걸로 돼 아닐까요? 있죠. 하고 있는 아니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모르니까 지금 여기서 막 하고 있는 아니요. 전재수 의원님 아세요? 아니, 네. 무슨 사건을 어떻게 정책원님. 수사했는지 알아요? 정채고님. 아유 참. 지금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수사를 했죠.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경찰이죠. 그거를 네. 하고 있는이라고 입증할 수 있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어이가 없어. 내용을 제대로 아니냐고. 공무지구 자, 사건은 자, 지금 자, 진행 중이고요. 아니, 공무지구 사건은 아니 그러니까 정채구님. 이분이 누구냐고 수사하는지 그러니까 수사하고 있는지 정채고님 수사할인지. 그러면요. 네. 초청자 명단을 다 공개를 하세요. 아니, 초청자 명단을 과거에 공개하시니까 초청자 명단을 파쇄했다고 거야. 민주당이 왜 지금 하는 게 뭐냐면 국민 세금 들여가지고 우표 붙여가지고 초청자 명단을 발송했으면 그러면 배모씨는 대통령 국민 세금 취임식에 들여가지고 왜 김혜경 씨 누구를 비서를 사정을 했는지 샀습니까? 오늘은 사적인 도움을 왜 그런 식으로 국민 세금을 써가지고 알겠습니다. 공무원 만들어가지고 김혜경 씨 비서 만들고. 그래서 말이 좀 물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뭐 자꾸 이제 엇갈리니까 결국 이게 똑같은 아침부터 얘기 이게 같습니다. 청취자분들 예. 상당히 스트레스 받으실 자 것 그러면 같은데 요거는 논란을 뭐 말해도 같은 얘기 초청자 같고요. 명단을 예. 당연히 국민 세금으로 우표 사서 다 보냈을 거 아닙니까? 세상천지에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공개를 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그 전에 다 공개했어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들, 코바나 컨텐츠에 후원했던 업체들, 그리고 저 관저공사에 말하자면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받았던 업체들, 그다음에 양평공흥지구 지금 이 수사가 어떻게 돼가고 엄청난 이것도 공영개발하기로 한 거를 민간개발로 쑥 바꿔가지고 했던 이 수사하고 있는 경찰까지도 초청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명단을 공개하세요. 왜 공개하지 못합니까? 파쇄했다고 이야기하다가 드러나니까 또 그게 아니라고 말을 네. 돌리고 있습니다. 공개를 알겠습니다. 하세요. 자, 김건희 여사 논란인데요. 정치 공세 정말 잘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건 뭐 하여튼 아직 말씀대로 수사한인지 수사할인지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해 내용도요 봐야니까요. 지금 네. 잘 알려져 있지 않고요.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정말 이건 안 그리고 좋은 한 것 가지, 같아요. 한 가지 타겟을 어떤 제가- 한 사람을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계속 집중적으로 지금 괴롭히고 있는 김건희 거거든요. 여사를 타겟으로 오늘, 그렇죠. 오늘, 예, 오늘. 이거는 정말 저는 이 기본 인간에 대한 그 도리와 예의도 아니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럼 법제비들한테 이야기하세요. 법제비들한테.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9월 6일 날 아침 10시에 네. 소환 통보를 당했거든요. 네.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9월 6일 오전 10시. 근데 사실은 이게 며칠 전부터 9월 6일이 어떤 날이냐면 9월 6일 오전 10시 네. 30분에 13개 대학 교수 연구자 단체가 말하자면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대해서 국민검증이라는 이름으로 그 검증한 그 결과를 여기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국의 석박사들이 다 들고 일어날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 이미 있는데 이게 국민검증 보고회를 하는 날입니다. 9월 6일 아침 10시 반에. 그런데 9월 6일 아침 10시에 이재명 대표 포토라인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완전히 물타기고 정권의 위기를 대통령과 영부인의 위기를 말하자면 야당의 대표를 말하자면 위기라고 합니까? 그걸 정권의 위기라고 저렇게 위기 아닙니까? 말씀하셔. 아닙니까? 그거 있잖아요. 모욕죄예요. 아니 그럼 무슨 정권의 위기입니까 지금? 그럼 위기가 아닙니까? 지지율이 지금 우리 야당 네. 내부가 네. 지금 내용을 겪으면서 지지율을 좀 떨어진 것 아니 같아요. 그럼 정권이 잘 나가고 있는 겁니까? 그걸 위기 갖다고 아닙니까? 위기라고 그거는 그런 좀 식으로 잘 나가고 말을 있는 해요. 겁니다. 이걸 판단의 문제니까 잘 나가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저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조롱하지 마세요. 조롱이 알겠습니다. 아니라 위기죠. 윤석열 대통령도 위기란 맞고 있으니까 대통령실
대통령실에 직원 80명을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위기니까 이준석 대표 몰아내려고 지금 저렇게 무리수 두고 있는 거 이준석 아닙니까? 대표 몰아내라고 한 분은 전재수 의원님이에요. 어제도 이준석 대표 경찰에서 네. 어제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가 이루어진 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소환이 경찰에서 됐습니다. 소환 통보가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당 내외를 막론하고 그냥 법제비들이 나서가지고 고무줄 법 가지고 그냥 죽이겠다는 겁니다. 완전 무신 정권이죠. 막가는 무신 정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렇게 자, 그 얘기 계속하면 모욕하면 안 길어- 됩니다. 예, 길어질 것 같아서. 무슨 법제비라고 저런 식으로 얘기를 법제비죠. 하고. 어떻게 알겠습니다. 저렇게 얘기를 법을 해요. 고무줄로 늘렸다 땡겼다 하는 게 법제비지. 그러면은 뭡니까? 이재명 대표 있잖아요. 무전 유죄 아닙니까? 전재수 지금 의원님 이게. 이재명 법을 이런 식으로 대표 적용해도 제대로 됩니까? 여기까지만 하시죠. 소환 조사에 응해서 알겠습니다. 먼저 잣대와 기준이 이래서 조사 되겠습니까? 받고 나서 그런 얘기 잣대와 하세요. 기준이 이래서 알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재명 자, 대표에 좋습니다. 대해서 그 얘기는 했으니까요. 기록될 거고 책임지셔야 됩니다. 전부. 알겠습니다. 전부 책임져야 됩니다. 기록될 아니 겁니다. 세상에 그걸 책임 안 져요. 정권이 무한할 지금 것 같아요. 사법부가 네, 보면 알겠습니다. 무한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5년 심판을 하는 정권이 거죠. 말이 물리기 갈것 때문에 같아요. 말이 물리기 때문에 더 하시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완전 다르게 두 분 말씀이 이게 아주 크게 들리는데 국민의힘 얘기를 하면 조금 줄어들 것 같아서 국민의힘 바로 나오면 국민의힘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정미영 최고께서 제일 가장 알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또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전국이 여는 것도 가처분 신청을 넣었거든요. 이미 넣은 가처분은 추석 직후인 9월 14일 날 신문 길이 잡혀 있고 이것도 아마 신문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또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우리 최고위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사실 뭐 똑같은 얘기를 그래도 제일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아니 뭐 방법은 그거죠. 네. 양측이 멈춰야 되는 거죠. 음. 이 강대강으로 가는 거를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맞는 거죠. 양측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 네. 이준석 대표 측이 멈춰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나요? 아니죠. 양쪽이 다 멈춰야 양쪽 다 되는 멈춰야 거죠. 된다. 예. 한쪽만 멈춰갖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이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뭐 전국위원회 개최할 가처분 또 넣었습니다. 또 가처분 넣었는데 예. 그거는 아마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거예요. 예, 전국위원회는 사실 우리 당에서 이제 네.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단체가 그 구성원들의 총회를 모아가지고 그걸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걸 아마 막을 이유는 없을 거예요. 네. 만약에 절차가 맞다면.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준석 대표도 이제 멈춰야 되는 계속 멈추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계속 있잖아요. 하셨어요. 예, 예. 지난주부터 계속 멈춰야 됩니다. 했습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예. 전지수 의원님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당도 하나 추스리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무리수를 둡니다. 있잖아요. 초재선 의원들이 네. 소신이 있는 중진 의원들이 이래저렇게 발언하는 걸 가지고 그냥 때를 지어 가지고 세상 천지에 초선 재선 의원들이 중진 의원들을 겁박하는 이런 일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전부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미리 살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초재선 의원들이 4선 5선 의원들을 집단적으로 공격을 합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엉망진창을 만드는 거 결국은 용산 대통령실이고 그 핵심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초재선 의원들이 겁도 없이 4선 5선 의원들을 이래 공격하겠습니까? 야당 대표를 정기국회 첫날에 그다음에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난 뒤에 이틀 만에 당대표 취임 4일 만에 검찰이 이런 식으로 9월 6일 날 나왔나 이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엉망진창이고 국정난맹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결국은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적으로 가버린다 그러면 그것도 참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 서병수 의원이 좀 그만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병수 의원이 소신 지키면서도 뭐 당 지도부 방향에 걸림돌을 안 되겠다고 하면서 이 부분 또 앞으로 조금 문제가 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부의장이 하고 이런 부분 뭐 예컨대 논란이 될 여지도 있고 뭐 이게 재판 결과에 또 반영될 가능성도 있는지 그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거는 뭐 반영되진 재판 상관없으니까? 결과에 반영되지는 않고요. 네. 서병수 의원은 사실은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네. 상임정국위를
답할 수 있는 의장입니다. 사람. 전국이 의장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전국이 예. 의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가처분에서 이준석 대표 손을 들어줬잖아요. 네. 법원이.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그 당시 그 비대위 그 상황, 비대위 상황이 아니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기 네. 때문에 사실은 그 서병수 의장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서 본인이 본인의 소신은 비대위 상황이 아니다. 지금 법원이 판단한 내용과 자기는 같았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아마 이제 그 국회의원들 전부 다 여러 가지 총회를 거쳐가지고 그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자가 치유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하.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 됐으니까 이제는 똑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본인의 소신이고. 그런데 지금 또 당은 의총을 다 거치면서 다시 또 비대위로 만들려고 하는 네. 당원 당규를 개정하려고 하는 작업을 하니까 본인은 그거는 빠지겠다. 예, 그거는 못 하고 그 대신 만약에 본인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걸 소신을 지킨다고 안 한다 그러면 사퇴를 만약에 안 하고 사실 그게 맞지 않나요? 사퇴를 안 하고 그걸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그거는 당의 전체에 지금 입장하고 피해를 배치되는 주니까. 거니까 예. 그 본인은 그러면 내가 사퇴를 해서 길은 열어주겠다. 아니 그때 제가 사퇴했을 때도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똑같은 마음이었습니까? 예, 비대위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봤거든요. 요건이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예, 그렇지만 뭐냐면 그 국회의원들이 의총에서 전부 다 비대위로 결정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제 마음도 그랬어요. 제 소신을 내려놓고 이거는 당의 그거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퇴를 해주면서 길을 터주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요거 오늘 이게 단독으로 좀 왔던 게 내용인데 대통령실에서 윤핵관 비서관들이 이른바 윤핵관 비서관들입니다. 그 자료를 의원실이나 딴 데 지금 공개해가지고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기사 보셨습니까? 무슨 기사? 단톡방에 내부 자료를 지금 올려가지고 단톡방에. 예. 대통령실이 그것을 이제 파악을 해서 감찰을 좀 하겠다라고 지금 한 상황이거든요. 예컨대 뭐 장제원 의원 아니면 뭐 권성동 의원 관련된 그 대통령실의 직원들이 그 내용 중요한 안의 내용을 의원 내부 그거는 충분히 예상했던 거죠. 예상한 겁니까?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해서 그 대통령실 공식기강 비서관실에서 대대적인 감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죠. 또 근데 거의 뭐 지금 뭐 추풍낙엽 떨듯이 지금 떨어지듯이 대통령실이 지금 발발발발 그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이 사람들이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막 그냥 탈탈탈 털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의원실 어떤 내부 그 단톡방에 올린다. 이거는 조금 부적절한 거 아닌가요? 부적절하죠. 제가 질문이 잘못됐나요?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고 심각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다 이제 결과가 조금 나와야 되니까 앞으로 나와야 되고 되지만 감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만약에 언론 보도에 지금 말씀하신 게 맞다면 그거는 적절하지 않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적절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 막 한두 건이래야. 청와대 근무하셨잖아요. 청와대 근무하면서 이렇게 청와대에 있는 내용을 여의도에 보내고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어이가 없는 일이죠. 어이가 적어도 대통령실에 딱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새벽별 보고 나오는 게 새벽별 보고 출근했다가 새벽별 보고 퇴근하는 게 이제 대통령실이고 누구나 가게 되면 정말 국가와 나라가 제일 우선이고 그런 자세와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실력과 능력만 보고서 사람 뽑았다면서요. 그런데 불과 100일 만에 이런 식으로 지금 80명 가까이 되는 행정관 비서관 더더구나 이제 검찰 출신들은 다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대대적인 대통령실 내부의 사정을 통해 가지고 털어내는 것 자체가 대통령께서 해명하고 설명을 하셔야 될 일입니다. 단 한 명도 지금 사과도 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기가 찰 노릇이죠. 어디 이런 일이 지금 한두 가지입니까? 뭐 우리 정미영 최고위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그 대통령실부터 개혁을 한다고 하고 지금 전부 다 이제 감찰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또 새로 태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저렇게 늦지 않게 해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는 또 이재명 대표입니까? 수사에 반드시 응하고 나가서 본인이 해명할 건 해명하고 그래서
보통 평범한 국민들이 네. 하는 그대로 하셔야지 그 힘 갖고 전쟁이라 그러면서 그 야당 대표의 권력을 가지고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예. 평등하다는 것을 윤석열 정부가 꼭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소환에 응하십니까? 그건 뭐 봐야 돼. 이재명 대표 소환에 응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보세요. 오늘 조금 토론이 좀 격렬해졌는데 막 그만큼 정치 상황이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양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니까 격해지는 겁니다. 네. 이거는 정치가 아니고 이건 포갑입니다. 알겠습니다. 포갑. 우리 청취자분들은 양해 말씀드리면서 오늘 당대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 전재수 의원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